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70을 넘은 할머니입니다. 아마 랄라 사연 드라마에 사연을 올리는 이들 중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네요. 나이 70이 넘으면 살 만큼 다 살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다고들 하죠. 그저 자식 바라보며 살고 손주 재롱이에 웃고 그런 나이가 지금 제 나이인데 살다 보면 죽을 날까지 참 고단하게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자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미가 그렇겠지만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절에 가서 108배기도도 하고 유명한 철학관을 찾아가 앞으로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쏟아부은 돈만 아마 수천만 원은 될 겁니다. 다 허상이고 부질없는 짓인지 알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는 자식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자식 키우는 거라고 제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 마음처럼 좋은 데 취직해 좋은 여자 만나 아들, 딸 낳고 사는 게 가장 바라는 것이었건만 어떤 배필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자식의 운명도 좌우되더라고요. 잘 살면 좋겠지만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 마음은 정말 찢어집니다. 저 또한 참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나이 들어 정말 기가 찬 일을 겪었습니다. 칠순잔치는커녕 온갖 안 좋은 일에 휘말려 10년은 더 나이 들어버린 제 억울한 사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아주 부잣집 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당시 시댁은 지역에서 내놓으라 할 유지라 돈 걱정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장손이라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안겨주면 저는 평생 두 다리 뻗고 지낼 수 있다며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아들만 낳아. 그러면 당신한테 시집살이 같은 건 아예 없을 테니까. 전 아들이든 딸이든 솔직히 당시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들을 바라던 시대라 저는 임신을 하고 나서 참 많이 걱정을 했었죠. 왜? 진통 왔어? 이봐, 산파 불러. 어머니, 집사람 진통 오나 봐요. 온 집안은 제 출산 소식에 들썩였고 다들 아들인지 딸인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 아들이야, 아들. 어머니 손자 보세요. 아주 장군감이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혜미야, 고생 많았다. 아들이 아니면 어쩌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탓인지 엄청 외향적인 성격을 타고났었죠. 저기, 청고마. 네. 어쩐 일이세요? 우리 영철이 얼굴 좀 봐봐. 보라고. 아니, 영철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요? 당신 아들이 이랬다고. 아니, 깡패도 아니고 허구한 날 애들이랑 싸움박질이나 하니 이 동네 애들이 청구 무서워서 아무도 놀려고 하질 않아. 우리 영철이가 순해서 좀 같이 놀아줬더니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당장 청구 불러와, 당장.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유별났습니다. 자기가 성질이 나면 일단 주먹부터 나가는 스타일이라 전 정말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 아들한테 맞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사과하는 게 일이었죠. 정구, 너 정말 이럴 거야? 왜 친구를 때려, 왜? 아니, 그 자식이 자꾸 까불대잖아. 나보고 자꾸 돼지라고 놀리고. 그러면 말로 해야지, 말로. 왜 자꾸 때리냐고. 어허,
사내 놈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정구, 너 맞고 다니진 않지? 네, 전 절대 맞고 다니진 않아요. 때리면 때렸지. 히히히. 그래, 역시 내 아들. 사내 놈이 저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정구 아버지, 제발. 아들은 정말 남편과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원래 부자 간의 정은 모자 간의 정과 달라 남자 대 남자로서 서로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남편과 늘 함께했고 아버지만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다며 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정구 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아 저는 우산을 쓰고 시장까지 나가봤습니다. 정구 엄마, 아유, 왜 전화를 안 받아? 집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정구한테 막 이야기하고는 참인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구 아버지, 아까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군용트럭이랑 사고가 났대. 지금 병원으로 갔다고 하니 얼른 가봐, 얼른. 네? 전 너무 놀라 우산도 쓰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엔 시어머니와 정구가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인가요? 왜 그러세요? 미미야, 나 이제 어떻게 사니? 정구의 비가 세상을 떴다. 아유, 내 아들이, 금쪽 같은 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남편이 세상을 뜨다니. 남편은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정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는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 두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저랑 서울 구경도 가기로 했잖아요. 아버지 없이 저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잃고 우는 아들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게 되었지만 아들이 저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제 슬픔은 마음에 묻고 아들을 어떻게든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나도 적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병을 얻으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매일매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구를 챙길 시간도 없었죠. 엄마, 나 내일 우유값. 엄마 금고 있지? 거기서 꺼내가. 엄마, 그리고 내 체육복. 소리내한테 말해서 빨아달라 그래. 엄마 할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서 정신이 없다. 엄마, 나도 아파. 어디가 아파? 아버지 없어서 나도 아프다고. 정구야,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지금 아파.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병도 얻으신 거고 우리 아들 정구는 스스로 잘할 수 있지? 할머니 나으시면 엄마가 더 신경 쓸 테니까 정구가 엄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아프다고. 정구야.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저는 시어머니 간호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는 이제 정구만 바라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구는 2년 사이
제가 생각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학교 빼먹기는 일쑤였고 친구들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등 나쁜 행동을 일삼았죠. 박정구,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 아, 몰라. 너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거니? 학교는 왜 안 가? 그리고 엄마가 용돈을 안 준 적 있어? 왜 친구들 돈을 빼앗고 다니는 거야? 왜? 원래 나한테 신경 안 썼잖아. 그러니까 평소대로 신경 끄고 사셔. 그리고 금고에 돈 좀 넣어놔. 어제 보니까 돈 별로 없던데. 박정구! 남편이 떠나고 전 단 하루도 잠을 편히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자꾸 엇나가기만 할 뿐 전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영특한 녀석이라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은 중상위권에 들어서 선생님이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머니, 정구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공부에 관심을 가지면 상위권 대학도 충분히 진학할 아이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반항심만 가지고 있는지. 정구 좀 잘 설득해서 대학 갈 수 있게 어머님이 잘 다독여 주세요. 아휴,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아버지 여의고 정구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준 탓도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정구 정신 차리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들의 이런 방황은 20대까지 이어졌고 저도 점점 나이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나이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만 아프게 해드리고. 이제라도 됐다. 엄마는 널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파.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어린 것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지 엄마는 다 이해한다. 그동안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그러니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꾸나. 네, 그럴게요. 저 이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엄마한테 손자도 안겨드릴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엄마는 바랄 게 없다, 정말로. 아들은 30대 후반에 경매에 눈을 떠 경매학원을 다니며 부동산 쪽으로 눈이 넓어졌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부동산 중개 자격증에서 계속 낙방을 했지만 5번의 장고 끝에 아들은 부동산 중개사가 됐고 날이 갈수록 부동산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엄마, 이번에 아버지 땅 도로가 난대요. 안 팔고 가지고 있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야, 그러게 말이다. 그때 그 땅이 뭔 소용이 있겠나 생각해서 헐값에 팔려고 했는데 네 덕분에 아주 이득을 많이 보게 됐어. 엄마, 아버지 땅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사놓은 집과 건물들 지금 엄청 뛰고 있어요. 기다린 보람이 꼭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완전히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데 정구야, 너 내일 모레면 50이야. 가정을 일구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나도 너 닮은 손자는 꼭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솔직히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도 못 만났고요. 일이나 열심히 할래요. 사실 전 아들의 방황이 멈추고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욕심이 어디 그런가요? 아들이 자리를 잡고 일도 잘 풀리는 걸 보니 이제 며느리와 손자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갈 때마다 저는 입도 뻥끗 못하고 늘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되었죠. 전부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 자랑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사준 스카프야. 이쁘지? 우리 며느리가 미술을 전공해서 보는 눈이 남다르더라고.
어때? 예쁘지? 이쁘다. 나도 자랑 하나 할까? 이번에 우리 손주 영재 스쿨인지 거기 합격했어. 그 머리 좋은 애들만 다니는 학교. 알지? 에휴, 누굴 닮아 그렇게 똑똑한지. 내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순자야, 네 아들은 아직이야? 좋은 여자 빨리 만나야 할 텐데. 그러게. 애가 일에만 푹 빠져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네. 그래도 자꾸 나이만 먹으면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데. 내가 중신이라도 서줄까? 아니야. 나도 몇 번 해주려고 했는데 한사코 싫다고 하더라고. 시댁 재력도 빵빵한데 시집만 오면 완전히 부잣집 마나님 되는 건데. 하여튼 요즘 여자애들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아예 남자로 취급도 안 한대. 우리 아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쉰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는지 저는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건물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 명의로 하려고 했으나 전 건물을 돌볼 자신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들의 명의로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건물을 사고 난 후 아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집에 오면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건물 잘못 산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한 사람이 세를 들어왔는데 월세를 안 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유, 옛날 성격 같아서는 그냥 확. 정구야, 그러지 말고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봐. 너도 옛날 성격 나오면 엄마 진짜 못 산다. 알지? 알겠어요. 내일 가서 그 세입자 만나봐야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세입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고 그곳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아들은 출판사의 대표를 보고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키만큼 높은 원고 뭉치 옆에서 원고를 보며 일하는 모습에 아들은 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출판사라 아직 수입이 거의 없어서 월세가 밀렸네요. 얼마나 돈을 못 벌길래 그럽니까? 번역하면서 괜찮은 책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질 않네요. 3개월 드릴 테니까 밀린 월세 일부라도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그 여자에게 3개월이란 시간을 줬고 아들은 그 여자가 돈을 벌 수 있게 남몰래 출판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여자가 번역하고 있는 책들을 보여주었죠. 이봐, 박 사장. 이건 누구 책인데? 제 건물 세입자요. 아니, 맨날 밤새서 일하는데 월세도 못 내고 있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지. 이 책 한 번쯤 잘 봐주시고 출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 사장 이러면 내가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지. 그런데 박 사장, 이 사람 책 보는 눈이 완전 똥이야, 똥. 아니,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완전히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 같아. 이거 출판했다간 내가 망할 거야. 미안해. 이 책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아들은 돈 받기 글렀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여자를 만나 다른 쪽으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설득까지 했습니다. 나는 둘러서 이야기 못해요. 당신이 지금 번역하는 책들 아무도 출판도 안 해줄 거고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취직을 하든지 하세요. 안 돼요. 저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애들 키우려면 저 돈 벌어야 해요. 사별했다고요? 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저 일 안 하면 우리 애들 길바닥에 나앉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사정 좀 봐주세요. 아들은 사연을 듣고 첫눈에 반해버린 그 여자에게 측은지심이 들었던지 그 여자를 자신이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게 이야기를 했죠. 엄마, 저 요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정말이니? 뭐하는 처자야? 나이는? 나이는 저랑 비슷하고 처자가 아니라 사별하고 애 둘 혼자 키우는 사람이에요. 뭐? 전 순간 마음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인데 애 둘 키우는 여자에게 장가를 보내긴 썩 내키진 않았죠. 그 여자가 그리 좋으냐? 네. 그리고 사별하고 애들을 키운다 하니 예전에 제 생각도 났어요. 엄마가 혼자서 저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어요. 그걸 아니까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아들과 그 여자는 결국 혼인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사랑 하나만 믿고 아들은 며느리와 며느리의 아이들을 모두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부탁을 했죠. 엄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집 아이들도 제 자식처럼 키울 거니까 엄마도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제 핏줄도 낳아주기로요. 정말이니? 정말로 아이를 낳아주기로 했어? 네. 저도 곧 50대 중반인데 자식은 봐야죠. 엄마에게도 손주 안겨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며느리가 마음이 참 곱구나. 그래,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나도 며느라기 애들도 내 손자라 생각하마. 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핏줄을 낳아준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하늘로 가고 나서도 워낙에 시댁이 가진 재산이 많아 저랑 아들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 매일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윤이 아주 실력이 좋대. 미대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어. 다행이네. 윤이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 내가 돈 없어서 뒷바라지를 못 해준 거지. 뒷바라지만 해주면 우리 윤이 좋은 작가로 성공할 거야. 그래. 나도 우리 딸이 좋은 작가가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준이 말이야. 펜싱 하려고 해. 펜싱? 펜싱이 적성에 맞나 봐. 그걸로 대학 진학도 생각 중이고. 아니, 내일 모레면 20살인데 지금 펜싱을 시작해서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려고. 그리고 지난번엔 축구였잖아. 축구도 하다가 금방 그만뒀는데 이번엔 펜싱? 다시 좀 생각하라 그래. 여보, 아이들 꿈을 좀 응원해주면 안 돼? 난 돈 없어서 아이들 꿈을 지원해주지 못했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런데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 그런데 미래를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지. 우리 준이, 윤이 우리 자식이잖아. 우리가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줘. 알겠어. 그렇게 하라고 해. 정말? 여보 정말 고마워. 애들이 당신한테 엄청 고마워할 거야. 잘 되기만 하면 뭔들 못해주겠어. 맞아. 그리고 여보, 이번 책은 대박이야. 번역해보니까 이거 완전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릴 것 같더라고. 판권만 사면 우린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또? 또라니. 이번엔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아들은 새 식구 건사하느라 매달 1,000만 원 이상 생활비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며느라기를 불러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일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뭐, 늘 하던 일인데요. 둘 다 예능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던데 그쪽으로 우리 손자들이 실력이 좋은가 보구나. 네, 애들이 예능 쪽으로 실력이 아주 좋아요. 뒷바라지만 잘해주면 꼭 성공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애미야, 준이, 윤이, 정구가 결혼할 때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잘 키우고 싶다고 그러더구나. 나한테도 부탁했고. 그런데 솔직히 내가 보기엔 너나 아이들은 정구한테 돈만 자꾸 요구하고 해야 할 의무는 다 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의무요? 솔직히 너 결혼할 때 정구 아이 낳아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애 소식은 한 번 없었어. 너 임신할 생각은 있는 거니? 당연히 있죠. 그리고 어머니, 저나 정구 씨나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무슨 돈벌레같이 취급하시는데 기분이 그리 좋진 않네요. 아유, 돈벌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솔직히 준이랑 윤이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된 줄 아니? 애들 못 본 지 1년이 다 돼가 날 할머니로 생각도 안 한다고. 너도 마찬가지고. 뭐가 그렇게 베베 꼬이셨어요? 제가 과부라서 지금 불만이신 거죠? 너 말이 좀 심하구나.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새아빠 아래서 눈치는 보지 않을지 늘 걱정이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보긴 하셨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며느리는 저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말만 가족이라고 할 뿐 내 아들 돈만 쏙쏙 빼먹는 거머리들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였기에 이것 또한 제가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하는 짓은 도를 넘었습니다. 며느리 딸은 결국 미대 진학에 실패했고 재수를 한다며 개인 레슨을 받는다고 계속 아들의 돈을 뜯어냈고 그 아들은 펜싱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한다며 과외 선생을 붙여야 되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언젠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당신 왜 자꾸 잠자리를 거부해? 애가 싫은 거야?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이렇게 미루면 어쩌자는 거야? 지겨워. 그놈의 아이. 난 지금 책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애타령이야?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내서 대박나고 생각하자고 제발. 아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나도 지겨워. 돈 벌면 뭐해? 성과가 없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줄 알아? 준이 윤희한테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도대체 제대로 알고 애들 교육시키는 거야? 당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 있냐고! 1,000만 원씩 벌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좀 서로에 대해 솔직해지자. 내일까지 통장에 준이윤이 레슨비랑 과외비 넣어놔. 난 피곤해서 먼저 잘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생활비를 줄이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그리고 새로운 판권 계약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기일이라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기가 정오가 지나도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겁니다.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했죠. 애미야, 어디니? 집이죠. 너 오늘 시아버지 기일인 거 모르니? 알아요. 그런데 왜 안 오니? 몸이 어디 안 좋은 거야? 아니요. 차비가 없어서요. 뭐? 정구 씨가 생활비를 확 줄여서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니? 아, 돈을 안 주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애들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돈줄을 끄느니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만 골라 하는 며느리. 전 너무 속상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고 저 혼자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왔고 아들은 며느리와 아이들을 찾았죠. 애들 엄마는요? 안 왔어. 네? 차비가 없어서 못 온단다. 차비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생활비를 줄여서 돈이 없단다.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구나. 정말 이 여자가 미쳤나? 나도 이제 애미를 봐주기 지쳤다. 어쩜 말하는 게 천박하고 예의가 없는지.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들은 제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완전히 기겁을 했습니다. 온갖 음식을 다 시켜서 애들이랑 며느리가 히히덕거리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차비 없다고 아버지 길에도 안 와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앞으로 달아놨어. 내일 당신이 결제하면 돼. 생활비 안 주면 뭐 당신 이름 대고 외성해야지. 그리고 애들 교육비도 선생들한테 당신 번호 알려줬으니까 알아서 입금해. 난 니들한테 줄 돈 10원도 없으니까 다들 내 눈앞에서 꺼져 당장! 하지만 며느리와 애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유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말이죠. 아들은 며느리 때문에 매일 술만 마셨고 전 그걸 옆에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허리가 안 좋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빌딩에서 며느리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걸 보게 됐죠. 혜미야, 혜미야! 아니, 못 들었나? 그런데 어디가 아픈 거야? 저는 병원에 적힌 병원들을 보고 8층에서 며느리가 내려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산부인과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애미가 임신을 한 게 아닐까 생각했죠. 저기 아까 이정현이란 환자 다녀갔죠? 제가 시애미인데 오늘같이 병원 오려고 했다가 못 왔어요. 우리 아들 이름은 박정구고요. 안 그래도 혼자 오셔서 좀 걱정했는데 수술을 잘 마무리하고 가셨어요. 수술이요? 임신 중절 수술이요. 혼자 오셨길래 제가 택시까지 불러드렸어요. 임신 중절이라니. 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내 손자를 죽이다니. 전 그동안 내 아들이 그년에게 퍼부은 돈과 정성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전 며느리를 찾아가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했죠. 혜미야, 혜미야, 문 열어라 얼른. 아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프다고? 어디가? 그냥 몸살이에요. 저 좀 쉬고 싶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전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좀 전에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거 봤어. 네? 그거 검진 받으러 간 거예요. 별일 없었어요. 너 어쩜 끝까지 시애미를 속일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 손자 죽였잖아, 네가!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 병원에서 나오는 거 보고 바로 확인했어. 혼자서 그렇게 임신하고 내 손자를... 아이고, 손자 하나
얼마나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인내하며 살았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요. 저 박씨 집안 애 낳기도 싫고 저렇게 돈도 안 주는 당신 아들 와이프 노릇하기도 짜증나요. 이게 터진 입이라고. 때리시려고요? 때리세요. 아들도 예전에 주먹 좀 썼다던데. 엄마 유전자를 닮았나? 때리라고요. 때리면 치료비 아주 두둑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부엌에서 끓고 있던 미역국을 한 바가지 퍼서 며느리한테 부어버렸습니다. 내 손자 죽여놓고 지금 미역국 처먹을 생각을 해? 나쁜 년. 너 네 새끼들 중요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 새끼 건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치료비? 내가 오늘 너 죽도록 패고 치료비 원하는 대로 주마, 이 나쁜 년아! 전 물에 불려놓은 미역까지 며느리 얼굴에 발라버리고 머리채를 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새끼가 중요하면 남의 새끼도 중요한 거 몰라? 그리고 애미란 년이 어떻게 네 뱃속에서 자라는 새끼를 죽여? 어?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미친 할망구, 이거 안 놔? 그렇게 며느리랑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상황을 빨리 파악했죠. 너 결국 내 아기 살려내라고! 아이고, 정구야.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가만히 안 둬. 완전히 죽여놓을 거야. 이 정신 나간 년. 돈벌레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데리고 당장 꺼져! 당장! 그래. 나도 너랑 살 생각 없어. 이혼하자고. 난 더 좋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몸이 안 좋아서 중절 수술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알아야지. 난 네 자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결과에 어찌됐든 네 자식까진 내게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줘야겠지? 돈이나 잘 준비해놔, 이 개자식아. 그래, 내가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반으로 나눠야지. 너도 네 새끼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들은 그렇게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저것들이 내 아들 돈을 뜯어낼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정구야, 얼른 변호사 구하자. 아니면 천연이 네 재산 다 빼앗아갈지 몰라. 지 새끼까지 죽인 년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대비예요. 벌써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미 땅이며 빌딩 다 명의 이전해놨어요. 혹시나 내 자식 안 낳아줄까봐 해서요. 뭐라고? 아들은 혼인신고하기 전에 조카 앞으로 빌딩과 땅을 명의 이전해놨고 결혼생활 동안 함께 재산을 일구었다는 증거가 없어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앞으로 된 재산은 영원이었죠. 그러면 양육비인가 뭔가 줘야 되잖아. 애들 법적으로는 네 자식인데. 제 자식들 아니에요. 법적으로. 분명히 말했어요. 애 낳아주면 호적에 애들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안 지킨 건 그 여자예요. 내 애들도 아닌데 제가 왜 양육비를 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아들은 모든 상황을 대비해 놓은 상태였고 며느리, 아니 그 못된 년은 이런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저에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너무 다쳤는지 하와이 호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됐다며 하와이로 떠나게 됐습니다. 전 아들 대신 건물들을 가끔씩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다곤 하지만 그녀는 아들 빌딩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저는
그년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안 나가니? 월세 보증금에서 다 깔 때까지 있어야지.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요? 좋은 말 할 때 당장 꺼져! 전 엄포를 놓고는 건물을 내려오는데 예전부터 빌딩 청소를 열심히 하는 청년과 마주쳤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지 저는 그 청년을 보면 기분이 왠지 좋았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요. 점심은 먹었어요? 이따가요. 이것만 해놓고 먹으려고요. 올해 몇 살이에요? 저 18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데 이런 험한 일을. 아니에요. 여기 사장님이 알바비 아주 많이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전 너무 좋은걸요. 그래요. 내가 청년을 보면 참 내 손자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저도 그래요. 전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할머니가 제 할머니면 우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는 돈만 뜯어내려고 눈이 벌게져서 설치는데 이 청년은 사람 자체가 돈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는 사람이니 참 사람 군상이 다양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월세로 보증금을 다 날리고 우리 아들한테 돈을 더 뜯어내려는 심산인지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도 하는 짓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옆 건물 건물주를 꼬셔서 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우리 건물로 찾아와서 저한테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당신 아들 건물보다 우리 건물이 더 비싼 거 모르죠?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행패야? 할머니,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 친자식처럼 잘 키워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알아요? 산부인과. 나 아이 가졌어요. 뭐? 씨가 좋아야 낳을 마음도 있지. 당신 아들처럼 지질이 궁상해 성질은 지랄 같은 아버지를 내 아이 아빠로 두기 싫어서 그때 중절 수술한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난 건강한 아이 낳아서 우리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오순도순 아주 잘 살 테니까. 아니지, 천연이, 아이고. 전 우리 아들은 저렇게 아직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못된 년은 다시 결혼해 아이까지 가지다니.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인광부란 말이 틀리진 않았나 봅니다. 그 못된 년의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여긴 왜 또 오는 거야? 어? 누구 속 뒤집으려고? 나가! 저기 말할 데가 없어서 나는 지금 네가 옆 건물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린다. 제발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부탁이다.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옆 건물 주인 사람과 결혼한 며느리는 자기 자식과 새남편의 아이까지 키우기로 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나중 일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새남편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며느리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남편의 아이들의 교육비까지 책임지게 했죠. 며느리 아이들과는 달리 새남편의 아이들은 워낙 공부도 잘하는 편이라 교육비를 안 대줄 수가 없을 정도로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남편과 아이들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는 말 그대로 공주 왕자들이었죠. 아, 양말도 매일 다려서 갖다 바쳐야 하고 학원 마치면 매일같이 데리러 가고 밥 차리고 정말 내가 식모도 아니고
며느리의 새 남편은 며느리 애들이 돈만 축내고 성과가 없다며 매일같이 구박했다고 합니다. 아니, 돈을 벌었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 지금 누굴 호구로 보나, 야, 니들 다음 달에도 이딴 성적표 가져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며느리 아이들은 매일같이 새 남편에게 구박을 당했고 새 남편의 자식들이 워낙 똑똑하니 늘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우리 은정이 또 탑 찍었네. 그래, 이래 아빠가 돈 쓸 맛이 나지. 아니, 저것들은 맨날 바닥에서 기기만 하고 돈만 쓰잖아. 야, 너네들 우리 딸 보고 좀 배워. 어?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멍청할까? 네 아빠가 그랬어? 아님, 네 엄마야? 에휴, 답답해. 며느리 아이들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고 며느리와 아이들은 매일 눈물바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됐고 저한테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임신이 며느리에게 화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나 임신했어요. 뭐? 너 미쳤어? 미쳤다고요? 아니, 당신 아이를 가졌는데 미쳤다니요. 네가 데리고 온 새끼들이랑 내 자식들만 해도 애가 5명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입을 하나 더 보탠다고? 넌 머리를 왜 달고 다니니? 난 절대 6명은 못 키워. 그러니까 애 지워 당장. 그렇게 임신 중절 문제로 싸우다 결국 며느리는 또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탓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저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우리 애들이랑 살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어요. 그 남자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벌어놓은 돈도 다 썼어요.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새아빠한테 가기도 싫다고 난리예요. 어머님,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만약 널 도와준다면 넌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난 내 손자를 죽인 너에게 한 푼도 줄 마음이 없다. 너 스스로 알아서 일어서라. 너도 사별했다고 했지? 나도 사별했어. 아들 하나 바라보고 나쁜 짓 절대 하지 않고 정구를 키웠다. 그게 바로 엄마야. 그런데 너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네 자식들도 정신 차려야 해.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게 말이 되니? 다시 험한 말 하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못된 할망구. 어디 한번 잘 사나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저걸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놀라서 나가보니 며느리는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딴 식으로 말을 하니 벌을 받을 수밖에. 아주 쌤통이다. 이 못된 년아. 그렇게 며느리는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적한 마음에 아들의 빌딩을 자주 찾았고 어쩌다 보니 빌딩 청소를 하는 그 청년을 보는 게 제 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온다길래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 아이고, 내 아들 고생 많았다. 고생은요? 일은 잘 됐고? 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내년이면 제 호텔에서 엄마 칠순잔치 해드릴게요. 제 잘못으로 엄마 칠순도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너만 괜찮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말만으로도 고맙다. 그렇게 아들이 오고 저는 안정을 찾았고 더 이상 우리 모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너무 좋아하던 빌딩 청소를 하던 청년이 전화 통화만 했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건물주, 우리 아들을 보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들이 알바비를 워낙 두둑하게 챙겨준 탓에 그 청년은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만류했지만 청년은 그래도 꼭 대접하고 싶다며 우리 모자를 초대했습니다. 청년은 조금 허름하지만 소박한 돼지갈비집으로 우리 모자를 불렀습니다. 좋은 데로 모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는 식당 중에 이 집이 제일 맛있고 비싼 데라. 아이고, 이렇게 식사 대접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나도 이런데 정말 오랜만에 와서 오히려 친근하고 좋은데? 자, 배고프니까 얼른 식사하자고. 저기 5분 있으면 저희 어머니도 오실 거예요. 두 분께 인사드리려고 일 마치고 지금 오시는 길이세요. 아니, 밖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저기 오셨어요. 엄마! 청년의 엄마는 정말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해도 얼굴이 아주 선한 사람이었죠. 아들 또한 청년의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준우 엄마입니다. 두 분께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조금 늦었죠? 아니요. 지금이라도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아들은 청년의 엄마에게 반했고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청년은 진짜 제 손자가 돼 지금은 누구보다 효자 노릇을 하며 절 늘 기쁘게 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한때 아들이 결혼을 해서 꼭 아들을 닮은 손자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을 버리니 아들에겐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왔고 전 그렇게 바라던 손자를 만나게 됐죠. 욕심이 욕심을 낳는다고 저는 내 작은 욕심만 버리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나이가 들어 알게 됐습니다. 욕심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아주 고약한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바라는 게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욕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좋은 인연만 남게 될 겁니다.